자, 대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Motion in a non-inertial reference frame.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을 다룰 거예요. 사실 이 비슷한 문제는 앞서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타이달 포스, 그래비테이션에서 타이달 포스 할 때 태양과 지구가 있고 태양 때문에 지구의 물이 찌그러지죠. 근데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찌그러지는 물이 받는 것 같은 힘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힘이랑 조금 달랐죠. 왜냐면 지구도 태양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구에 물이 있는 건데 태양이 물도 영향을 주고 지구 자체도 영향을 줘요. 근데 지구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기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상대적으로 지구에 대해서 움직이면 물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모션을 빼줘야 지구에서 본 물의 움직임이 되더라 이런 거였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한번 써보자는 거죠. 자, 일단 결국 우리가 기술하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물질 그 개가 지구예요. 자전하는 지구. 오케이? 자전하는 지구를 잘 생각해 보면 지구의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한국에 서 있습니다. 그 지구의 중심 원점에 고정된 좌표계를 한번 상상해 봐요. 그죠? 그 고정된 좌표계는 고정이 돼 있으면서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씩 Z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하루에 이렇게 계속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좌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좌표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Z축, 뭐 예를 들어 북한 쪽으로 가는 X축이 있으면 서쪽으로 가는 Y축이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좌표계 자체가 지구의 중심을 오리진으로 두는 픽스드 레퍼런스에서 봤을 때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구 중심에 픽스드 좌표계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이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는 또는 x1 뭐 다시 그립시다.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이라는 픽스드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픽스가 된 거예요. 우주적으로. 물론 우주 자체가 픽스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또 다른 철학적인 문제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쉽게 얘기해서 태양, 오케이? 태양은 픽스가 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오케이? 태양 좌표계를 픽스 좌표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은하계의 중심으로 태양도 공전을 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픽스 좌표가 아니고요. 그럼 은하계의 중심이 픽스 좌표계냐? 은하계도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럼 도대체 픽스 좌표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상정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 공부한 친구들은 사실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답하는 게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픽스 좌표계가 있을까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구의 중심에 픽스 좌표가 있고 그 지구 위에 우리 나름대로의 좌표계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좌표계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좌표계랑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쪽은 저 방향인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동족은 우리의 동족의 정반대겠죠. 맞나?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나름대로의 좌표계가 있을 겁니다. 뭐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로테이팅 좌표계에 있는 거예요. I 프라임이 안 붙은 거는 로테이팅 좌표계예요. 움직이는 좌표계. 그러니까 픽스드 프레임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이 좌표 자체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돌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멈춰 있는 포인트 P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P의 좌표는 스몰 r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픽스드 좌표계에서 본 우리의 좌표계의 원점을 라지 r로 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 P라는 점이 픽스드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R'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씁니다. R'은 그러니까 픽스드 좌표계에서 본 포지션은 로테이팅 프레임의 원점 플러스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위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xi 좌표계가 이 xi 좌표계 자체가 돌면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델타 세타만큼. 오케이? 근데 이게 도는데 무슨 축을 중심으로 도는지도 필요하잖아요, 정보가. 오케이? 그래서 그 중심 축의 방향이 있을 거죠. 그 방향을 여기에 그냥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벡터가 가리키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향을 로테이팅 엑시스로 해서 델타 세타만큼 돌아간다 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그 뜻입니다. 델타 세타의 벡터란 뜻은 다시 말하면 이 벡터의 방향을 중심축으로 해서 델타 세타만큼 돌아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챕터 1에서 이미 얘기를 해요. 챕터 1의 피겨 1.19, 1.18, 1.19에서 이 로테이팅 하는 모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가서 한번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요 dr d 세타만큼 돌아갔으니까 이 포지션 P도 돌아갔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지션 P는 우리 좌표계에서 봤을 때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좌표계 자체가 델타 세타만큼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느꼈을 때 P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P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좌표계 자체가 돌아갔기 때문에 픽스드 좌표계에서 본 P는 움직였어야겠죠. 얼만큼? dr만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좀 오묘한데요. dr이라는 거는 로테이팅 좌표계, 우리 좌표계에서 본 이 dr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P 포인트의 위치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DR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이거 지금 포인트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봐요. 자, 이 챕터 10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사실은 챕터 11, 12, 11이 더 복잡하긴 한데 우리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자, 이 챕터 10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뭐가 지금 중심인 거지? 누구의 관점이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한번 따라와 봐요. 오케이. 자, 이 그림부터 그리는 게 낫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그림부터 그립시다. 더 간단한, 좀 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좌표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오리엔테이션은 같게 그릴게요. 단지 이제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라지 R이겠죠? 라지 R이 있는 거예요. 어느 Y 방향으로. 오케이? 자, 그런데 DT라는 시간 뒤에 Z축, 자, 오메가 벡터, 이게 뭐예요? D 세타 DT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돌아간 각속도죠. 각속도고요. 이 오메가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 로테이션의 중심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DT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자, 이 Z 프라임을 중심으로 우리의 좌표계가 빙글빙글 돈다고 봅시다. 이렇게 빙글빙글. 오케이? DT라는 시간 뒤에 이 라지 R이 예를 들어 여기 온다고 봅시다. 이 포인트. 오케이? 그래서 요게 D세타겠죠? 어쨌든, 자, 근데 여기 라지 P라는 게 여기 있다고 봅시다. 라지 P.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요게 요 벡터가 요 벡터가 R 벡터입니다. R 벡터인데 T라는 시간에 R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R 벡터, 우리가 봤을 때 P점은 고정된 상황에서 우리의 좌표가 세타만큼 Z 프라임 축을 중심으로 돌았다고 치면 우리 좌표계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Z라는 새로운 좌표계가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라는 좌표는 이 접선의 방향으로 여기를 향하겠죠. Y라는 좌표는 이 방향을 가리키겠죠. 뭔지 알겠죠? 지금 좌표가 자체가 돌았어요. 그럼 P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여전히 이 벡터는 우리가 봤을 때는 Y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 R 벡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사실 이 그림 자체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칠판, 여기다 아이패드에다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다 그림을 그렸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는 픽스드 프레임에 있는 입장에서 벡터들을 그린 거예요. 오케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RT는 지금 이게 RT였는데 DT라는 시간 뒤에 RDT가 이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다른 벡터죠. 이 벡터랑 이 벡터 서로 방향이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좌표 자체가 돌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픽스드 프레임에 사실 있으니까.
사실은 좀 기만인데요. 우리가 로테이팅 프레임에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 그림은 어쩔 수 없이 픽스드 프레임에 있는 입장에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가. 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픽스드 프레임에서 봤을 때 이 R 벡터가 바뀌었어요. 오케이? 얼만큼? 자, 벡터가 바뀐 거는 비교를 하려면 요거 원점으로 서로 시작점을 맞출게요. 이렇게. 오케이? 얼만큼? 이만큼. 이게 바로 dr인데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dr이에요. 오케이? 이게 얼마예요? 요게 D세타죠? 요게 R D세타죠? 크기로 보면 R D세타고요. 방향으로 보면 뭐예요? 위쪽 방향이죠. 이 방향. 그러니까 D세타라는 건 굉장히 작은 각도여야 돼요.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R이 이거고 D세타는 이거예요. 요게 R T 플러스 DT니까 요게 DR 픽스이고요. 방향은 그래서 R D세타의 위쪽 방향 마이너스 X 프라임 방향인가? 그죠? 마이너스 X 프라임 방향이에요. 오케이? 사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살펴볼게요. 일단 크기는 맞죠? 그냥 이거랑 지금 같은 겁니다. 예,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잘 보세요. 방향은 이 오메가 크로스 R 방향이에요. 자, 오메가가 이거고 R이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프라임 방향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더 제너럴하게는 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였었냐면 이거는 이거다. 오케이? 정신 바짝 차려요.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1년 전에 이 강의를 했었는데 이 강의를 다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심지어 이 강의 노트를 만든 사람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날,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가 잘 안 될지 여러분들 IQ가 저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비슷한 지능이라면 분명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영상을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DT로 나눠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봤을 때의 파티클 P가 픽스 돼 있을 경우였어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멈춰 있는 물체가 봤을 때 픽스드 프레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자, 그러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도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P has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봤을 때도 움직이면, 오케이? 그럼 이런
어떤 속도를 가지고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respect to xi axis, 오케이? 그러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봤을 때도 움직이는 놈인데, 그럼 픽스드 프레임에서 보면은 그 안 움직였을 때 이만큼인데 움직이면은 이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포지션 요놈 사실은 어떤 벡터에 대해서도 이 관계식은 성립을 해요. any 벡터에 대해서도 이 어떤 벡터, 이게 뭐 포지션 벡터일 수도 있고 속도 벡터일 수도 있고 각속도 벡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벡터, 뭐 이름 없는 어떤 벡터일 수도 있고, 그 벡터에 대해서 그 벡터를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그 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일단은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봤을 때의 변화량 플러스 이 로테이팅 프레임 자체가 픽스드 프레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효과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텀을 더해서.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q 벡터가 이 로테이팅 벡터라고 한번 봅시다. 로테이팅 벡터, 각속도 벡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픽스드가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각가속도죠. 예. 또 플러스 이거에 이거겠죠. 예? 자, 여기서 요거는 뭘 나타나는 거냐 하면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요거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요거 서로 평행하니까 이거 0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각 벡터나 각속도 벡터나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보는 각속도 벡터나 똑같아요. 왜냐? 그 각속도 벡터는 자기 각속도 벡터와 평행할 테니까 언제나.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런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픽스드 프레임이냐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봤느냐라는 거를 붙여줄 필요가 없겠죠. 항상 같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줄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가져와야 되려나? 저거를 다시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프레임 빼먹었나? 자, 여러분들 그 뉴턴 방정식은 이너셜 프레임에서만 맞죠? 사실은 이렇게 얘기도 하죠. 뉴턴 방정식이 들어맞는 프레임이 이너셜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성계다.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 일단 뉴턴 방정식 쓸 수가 있어야 뭐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픽스드 프레임에서 뉴턴 방정식을 먼저 써야 돼요. 사실은 픽스드 프레임에서만 뉴턴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픽스드 프레임이 이너셜 프레임이니까. 로테이팅 프레임 기준에서의 벡터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뉴턴 방정식이 들어맞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뭐냐 하면 이 물체 P의 속도를 또는 가속도를 픽스드 프레임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퀘스천은 뭐냐?
what's the velocity measured in fixed coordinate 이렇게 되는 겁니다. fixed coordinate에서 봤을 때 속도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죠. fixed frame에서 본 포지션 P의 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이 프라임 붙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게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속도예요. 이 물체. 요거를 속도 VF, 그러니까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속도 또는 이렇게 쓸게요. 요거가 앞에서 구했던 이 관계식, 이 관계식을 이제 Q에다가 R 프라임을 넣으면 일단 R 프라임 넣기 전에 R 프라임을 라지 R 플러스 스몰 R로 나눠서 쓸게요. 그럼 DT분의 D 라지 R fixed 플러스 DT분의 DR fixed. 요거 앞에서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DT분의 DR rotating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R 이거였죠? 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로테이팅 프레임의 원점의 속도예요. 원점의 속도 라지 V라고 쓸게요. 또는 이 라지 R의 픽스드 프레임에서의 변화. 자, 이렇게 쓸 겁니다. 요거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스몰 r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우리, 지구 표면에서 지구와 함께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로테이팅 프레임을 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물체의 속도가 바로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P점의 포지션은 스몰 r이고 R 프라임이 아니죠. R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시간에 따른 미분을 R에 대해 픽스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스몰 R 벡터라고 할게요. 스몰 R 벡터 아니고 스몰 벨로시티인데 R 로테이팅 프레임에서의 속도예요. 또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뭐 다시 쓰면 이거는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속도는 결국에 뭐냐 하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속도 플러스 그 로테이팅 코디네이트 자체가 의 오리진이 움직이는 속도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회전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이동 속도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빙 프레임이 로테이팅을 하지 않고 그냥 평행 이동만 한다고 봅시다. 픽스 프레임의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항상 얘기하던 상대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없이 당연히 자기 프레임 플러스 자기 프레임의 속도를 더해줘야 외부에서 본 속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차 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차 안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고 이게 밖에서 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차의 속도니까 이거는 그 기차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본 속도겠죠. 이런 직선 운동만 할 경우에는 뭐 요 오메가 텀이 0이니까 항상 이게 지워지니까 이 텀은 항상 생략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움직이는 무빙 프레임이 로테이팅 모션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런 텀이 고려가 돼야 된다.
자,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구체적으로 원심력과 코리올릭 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턴 이퀘이션은 F는 ma라는 거는 이너셜 프레임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픽스드 프레임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가해지는 힘은 ma인데 그 가속도가 어떤 가속도냐? 픽스드 프레임에서 봤을 때 물체의 가속도여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쓰자면 픽스드 프레임에서 본 속도를 픽스드 프레임에서 봤을 때 변화하는 양, 이렇게 쓰겠죠? 오케이. 자, 이걸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일단 적어도 식은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이 물리에 대한 음미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자, 앞에서 구했었던 이 식을 써주면 되겠죠? 요거 VF는 라지 V, 스몰 V, 오메가 크로스 R 픽스드 프레임 sorry. 이거 가져옵시다. VF는 라지 V 플러스 이거였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미분한 거 플러스 뒤에 미분한 거 해줘야겠죠? 네, 앞에 미분한 거 이거 앞에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보였죠? 오메가에 대해서는 무슨 프레임에서 봐도 항상 같은 값이다. 그래서 그 값을 이걸로 정의를 해줘 버릴게요. 플러스 이거에 크로스 뒤에 거는 픽스드 프레임에서 미분을 해줘야겠죠. 오케이. 이거 뭐예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거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이죠. 그러니까 요게 VR인 거죠. 자, 그렇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레퍼런스 프레임의 그 포지션, 오리진의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는 라지 R 벡터가 픽스드 프레임에서 봤을 때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놈은 앞선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본 속도가 이거죠. 그 속도가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봤을 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물체의 가속도예요. 요 놈이. 오케이.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속도인 거예요. 자, 그럼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F는 MAF인데 이게 이 코디네이트의 오리진의 가속도 플러스 로테이팅 프레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속도 플러스 이상한 텀들이 막 생기죠. 요는 요거고요. 다음에 요거랑 더해지죠. 그리고 그런가? 아닌데, 잠깐만. 그거랑 더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오메가 R VR이고 얘가 오메가 VR이니까 두 개 더해지고 요렇게는 오메가 크로스 R이라는 이상한 텀이 나타나죠. 그거 먼저 써줄게요.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 플러스 EM 오메가 크로스 VR.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옵저버가 봤을 때, 그러니까 로테이팅 프레임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물체가 받는 것처럼 보이는 힘을 effective force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근데 요거를 다시 잘 살펴보면 실제 물체가 받게 되는 힘은 사실 이거예요. 실제 받는 힘. 이거는 우리가 이 effective라고 쓴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물체가 받는 것 같은 힘이고, 이 라지 F는 실제 물체가 진짜 받는 힘인 거예요. 이렇게 쓰려면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야겠죠. 앞에 있는 식을 그러니까 코렉션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봤을 때 이 물체가 받는 것 같은 힘을 알려면, 그걸 구하려면 실제 물체가 받는 힘에 이것도 빼줘야 되고, 이것도 빼줘야 되고, 이것도 빼줘야 되고, 이것도 빼줘야 돼요. 이게 각각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는 힘, 뭐 예를 들어 중력, 이게 실제 물체가 받는 힘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프레임 자체가 translational acceleration 때문에 들어오는 상대 힘이에요. 그러니까 관성력인 거죠. 이게 뭐예요? 자, 이거는 이제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각속도의 acceleration 때문에, 그러니까 rotational acceleration 때문에 들어오는 correction term이에요. 그러니까 등속으로 등각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거는 무시해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같이 일정한 속도로 자전하는 경우에는 이 텀은 무시가 되겠죠. 자, 그런 텀, 그러니까 rotational acceleration 때문인 거고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translational acceleration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 force in reference in a fixed frame 인 거고요. 이 놈이 centrifugal force예요. 그러니까 이 R만큼 떨어진 데 있는 물체가 오메가 벡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게 되는 원심력, 이런 얘기 하죠. 원심력. 그 centrifugal force가 mr 오메가 제곱이죠. 그리고 방향은 나가라는 방향, r 벡터죠. 이걸 잘 볼까요? 이걸 잘 보면 오메가 크로스 r, 저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오메가 크로스 r인데, 근데 오메가 크로스 이거 하면 이 방향이죠. 이게 오메가 크로스 r. 그러니까 센트리퓨걸 방향으로 하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크기는 m 오메가 r, 그러니까 mr 오메가 제곱.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 힘이 바로 센트리퓨걸 포스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실제 물체는 이 힘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실제 물체는 이런 힘을 밖으로 받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에 타고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런 힘을 받아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이 행성에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이 서 있는데 dt라는 시간 뒤에는 이 행성이 여기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이게 dt라는 이게 너무
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맞나? 음, 잠깐만. 뭐라? 음, 모르겠다. 왜 밖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낄까? DT라는 시간 뒤에는 저기로 가 있잖아요. 음, 잠깐만. 왜 그렇게 느낄까?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원점 자체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끼겠죠. 그렇죠? 얘는 얘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모르겠다. 이게 자 이거 그냥 없었던 얘기로 합시다. 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와닿을지.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텀 이게 코리올리포스입니다. 자 이거는 잘 보면 로테이팅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가상의 힘이에요. 로테이팅 프레임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0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0이 아니어야만 나타나는 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물체가 받아야 될 것 같은 힘은 실제 받는 힘에 이런 힘, 이런 힘, 이런 힘, 이런 힘이 다 들어와야 설명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받는 힘이 없더라도 이런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심력이고요. 다른 하나가 코리올리 포스예요. 제가 그 코리올리 포스에 대해서는 그 이 원심력과 코리올리 포스에 대한 유튜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한 유튜브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 생각보다. 사실 한 두 장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어차피 우리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말고사 홈 테이크홈 이그잼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사실 진도 다 나갔는데요. 그 10장까지 다 할 거예요. 물론 뭐 이번 주 목요일까지 10장을 다 배우고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을 보는 게 조금 그렇긴 해요.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연기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집중 그 수강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도저히 그때 기말고사를 보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목요일까지 배운 내용을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로 시험을 볼 겁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 시까지 나왔으면 사실 배울 건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식이고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원심력 다 알겠죠. 원심력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이 중력이 있죠. 우리가 느끼는 중력을 타고 땅을 열심히 파면 지구 중심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전 때문에 우리가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을 하면 자기가 느끼는 중력 방향대로 하면 지구의 중심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거든요.
centrifugal force. 그러니까 이 중력과 원심력이 합쳐지면서 살짝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이 방향을 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중력 방향을 파면 중심을 지나지 않고 이상한 데 파고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거라든지 또 북반구에서 북쪽으로 좀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을 향해서 대포를 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북한을 향해서. 근데 사실 북한을 향해서 대포를 쐈어요. 근데 정조준해서 쏘면 살짝 빗나가요. 오른쪽으로 빗나가나 왼쪽으로 빗나가나 하여튼 빗나가요. 이게 지구 자전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아래쪽 이 오른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북쪽을 향해서 쏘면 정조준한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요. 그리고 북반구에서 남쪽을 향했으면 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또 살짝 비깁니다. 또 이 상황은 남반구에서 북쪽을 쏜 거나 남쪽을 쏜 거나 또 달라져요.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비껴요. 항상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나타나는 이 뭐라 그러지? 대기압과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 대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 하이 프레셔에서 로우 프레셔로 바람이 흐르죠. 이렇게 되다가 바람이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북반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코리올리스 포스 때문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살짝 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모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모여요. 이렇게. 남반구에서는 그 방향이 반대고.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것만 남았어요. 사실 요식이 다고요. 요식을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챕터 10까지 다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상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 오늘 못다한 10장 내용을 다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